중국이 독일 축구와 손을 잡았다. 한국을 완전히 압도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을 이길 비책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와의 대대적인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의 시합 전날에 중국에 대해서 태국을 이긴 것은 우연이고 중국 축구팀의 실력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발언이 나간 뒤에 중국 축구협회의 관계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며 무조건 월드컵을 진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32개국이면 중국은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아시아 출전권이 8.5장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여기에도 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경고성 발언까지 직접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중국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중국 축구가 그러한 위기의 타겟책으로 독일 분데스리가를 구세주로 선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의 선택은 단순히 월드컵을 한번 나가보자는 이상의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장기간의 안목으로 중국 축구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빌드업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독일이 그 꿈을 이뤄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독일의 레전드 마테우스까지 등장하며 더욱더 중국을 기대에 부풀게 한 모습이죠. 선진 독일 축구와 중국의 축구를 접목하고 유럽식 선진 기술을 최대한 이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표가 나가고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인 반응은 더욱더 중국을 비참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천문학적인 돈까지 잃게 생겼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이 왜 독일을 선택했는지와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과정이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패한 뒤에 참담한 심정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에는 이길 수 없다, 수십 년간 공황증, 더 심해졌어 라면서 중국 홈에서 막대한 홈팀의 응원에 힘입은 중국이 더 비참해졌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경기 중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나무라는 듯 화풀이를 했지만 결국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졌다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중국 축구가 뿌리부터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경기 후 다양한 중국 온라인 포털에 모여서 분노의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부분은 어쩌다가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보다 벌어졌냐는 겁니다. 당시 중국은 한국을 1대0으로 이긴 적도 있었고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손흥민이 2골 1어시스트를 비롯해 라보나킥까지 선보이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중국인들은 손흥민은 헤딩슛과 라보나킥, 본인이 가장 안 하는 두 가지를 경기 중에 선보였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굴욕을 입은 경기는 처음이야 라면서 적지 않게 자존심을 상하기도 했으며 이강인은 경기 내내 공 한 번 뺏기지 않고 중국의 미드필더진을 완전히 무너뜨린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국에 맞기 힘든 선수로 이강인을 지목했는데요. 한 선수는 이강인은 플레이 스타일이 그대로지만 오히려 지금은 더 성장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김민재는 달려오는 중국 선수와 충돌했고 중국 선수는 그대로 나가 떨어져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재가 철벽인 것을 몸소 느낀 중국 선수는 따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어깨가 아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은 공격 미들진 수비에서 월클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제 중국은 의문이 생겼는데요. 왜 인구가 적은 작은 나라 한국에서 이러한 선수들이 생겼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 중국 팬은 그래도 나름 예리한 비교 질문을 던졌는데 왜 일본엔 톱스타가 없고 한국에만 월클이 있나 라고 한 겁니다. 아예 실력이 딸린 중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것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면서 한국은 일본보다 인구가 2배 이상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등 최고 스타가 계속 배출된다고 동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다르다, 애초에 타고난 골격이 다를 수도 있다, 김민재를 봐라고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인은 뭐든지 성공하기 위해 부모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자녀를 길러낸다라 했습니다. 실제 한 중국 포털에는 한국에는 부모들이 대학 입시가 있는데도 축구 유학을 왜 보내는가라는 질문이 올라왔고 한국 부모들이 축구 교육에 희생하고 열정적이라서 스타들이 많이 배출된다는 취지의 토론도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축구 유학을 아무래도 덜 보내는 편이고 유소년 축구도 공산당 위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2002 축구 레전드 이천수도 축구 채널 리춘수에서 중국은 유소년 시스템이 없어 축구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은 유소년 시스템과 축구 유학 보내는 인구가 매우 많은 편인데 유소년은 일본이 훨씬 발달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보다 월드 클래스가 많은 것은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은 한국인들의 타고난 유전자적인 요소라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맥락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는 자국 축구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한국에 대패한 바로 다음날 독일 분데스리가와 유소년부터 프로까지 대대적 협약을 발표한 겁니다. 실제 이날은 중국 축구협회의 대표인 숭카이가 직접 나와 발표를 했으며 독일의 전설 마테우스를 비롯해 분데스리가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피어 나우버트도 등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분데스리가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시아 젊은 선수들의 유럽 유학 1순위로 꼽히며 100년 역사를 지닌 독일 클럽의 유소년 훈련 시스템 속에서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이들은 각자의 국가대표팀에 봉사하며 또 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손흥민의 경우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곧바로 유소년 이후 프로로 데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독일에서는 중국 U16 남자 축구의 뛰어난 젊은 선수들을 초청하는 드림 분데스리가 프로젝트를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시작했고 이는 전적으로 중국 축구협회의 서포트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드림 분데스리가 프로젝트는 뛰어난 중국 젊은 선수들이 향후 분데스리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결국엔 아시아 최고의 국가가 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중국 축구협회 순카이 회장은 중국 축구의 발전에는 국제적 관점과 문제 지향, 성실성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젊은 선수들과 코치들을 위해 이번 협력에 드림 분데스리가 프로젝트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마테우스도 개막식에 축복을 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결합해 중국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한 중국 네티즌은 아시아를 벗어나 분데스리가로 향하자라 했고 한국과 일본도 분데스리가 진출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들은 국대의 주축이다라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야심찬 한국 타도 프로젝트에 대해 싸늘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선 영국에서는 중국의 축구가 후진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의 토트넘 팬들이 다른 팬들에게 공격당했다 보도했고 관련 영상은 유럽에서 빠르게 공유되었고 중국의 몰상식에 주목하고 있다라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중국에서는 아직 축구 선진풍토가 전혀 마련되었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중국의 드림 분데스리가 협약에 대해 황당하다는 유럽 현지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중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루트를 통해서 유럽과 협의했지만 돈만 날렸다는 겁니다. 일단은 전 중국 국가대표 리피 감독은 연봉을 300억이나 들여 영입했지만 아무 업적도 없이 돈만 날렸고 중국의 축구 유학도 막대한 금액 때문에 결국에는 공산당의 부유층 자녀만 일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프로젝트는 독일의 돈 벌기 용으로만 쓰이고 폐기 처분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또한 독일의 레전드라고 불러놓은 마테우스는 그 자질조차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김민재가 뮌헨의 최고 불안 요소라면서 수비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으며 그는 뮌헨의 투엘 감독이 말을 섞기 싫어할 정도로 축구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로 분류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의 드림 분데스리가의 행사에 돈이 되니 참여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은 독일을 유럽에서 가장 좋아하며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는 독일을 응원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전에서 독일에 전 재산을 걸었다가 파산하고 삶을 마감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독일에 유독 투자를 많이 하고 독일차도 가장 많이 수입하죠. 여러 가지로 독일은 중국이 돈이 되니 좋아하고 중국은 유럽에서 독일을 가장 추종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 가운데 이번에도 지나치게 독일을 바라보면서 돈만 쏟아붓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거죠. 또한 일부 중국 네티즌은 다 좋은데 지금 독일 축구가 괜찮기는 한 건가라는 뼈 때리는 발언도 했습니다. 사실 독일 축구 자체가 국제 무대에서 일본에 패하고 최근에는 유럽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라 했고 한 네티즌은 독일에서 배우느니 차라리 베트남에서 배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독일에 돈만 수천억 원 퍼주느니 내실 있게 축구 실력을 쌓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현재 한국과 같이 독일 축구 유학 등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타도 한국, 어떻게든 한국을 이겨보고 월드컵 좀 편안하게 나가보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모든 것을 유럽에서 혹은 돈으로 해결하자는 자세에 의문을 표합니다. 드림 분데스리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돈만 날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